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단원 마무리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도형이 있는데 이것의 정면도, 우측면도를 그려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정면도는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니까 아마도 이 그림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좀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식으로 다시 그릴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3등분점 딱 잡아놓고 이런 내리고, 이게 정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면도는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니까 이런 식이 됐을 때 위에서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이쪽에서 봤을 때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마도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조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봅시다. 자, 이게 평행한 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폭을 재봤다니, 그림상에서 폭을 재보니까, AB에서, 폭을 쟀더니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8이었다는 얘기거죠. 그죠? 근데 A 지점까지 화가와 A 지점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다? 10m라고 할 때, B 지점까지의 대응되는 실제 거리는 얼마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 뭐를 배웠냐면,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화가와 그 대상의 실제 거리는, 화가 대상의 실제 거리는 뭐라 그랬냐면, 화가 대상의 실제 거리는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냐면, 길이, 폭의 역수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앞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0이 근데 요 길이 폭하고 요 길이의 폭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2대 1이라고 하면 길이도 마찬가지 2대 1만큼 나야 돼. 역수니까. 그죠? 2대 1만큼 폭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2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앞쪽에 그 대상의 실제와 화폭에서 나타내는 거리와의 차는 역수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2대 1이면 길이상은 여기가 2분의 1일 때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길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2분의 1대 1이니까 요거는 비례식으로 맞춰주면 얼마?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었다고 하면 여기 얼마나 한다는 얘기야? 2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풀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자, 그림을 소시점을 한 개로 해서 완성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대략적으로 이 소시점에 맞게끔 선을 이렇게 이어줘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게끔 해서 도형을 대략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도형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긋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도형이 요거와 같은데 소시점이 한 개끔 해서 그림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넘어가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이 그림은요, 요거는 좀 생략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보이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 표현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출제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결국은 시험 출제를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액자를 황금사각형으로 제작한다. 기억나요? 황금사각형 어떻게 했어? 1대 x인데 x가 뭐가 같았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대략 이게 얼마냐? 1.618 얼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가로의 길이가 40이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이 얘기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아까 1대 다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얘가 1대 x고, x가 황금비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였어요. 이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다시 와서 가보면 뭐라 했냐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긴데 가로의 길이가 40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긴데 가로의 길이가 40이니까 비례식으로 보면 40대 세로의 길이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대 1, 요걸 풀어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x는 40 곱하기 요거로 나눠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5분의 2가 돼가지고, 자, 얘는 80에 얘 유리야. 1 플러스 루트 5는 4분의 루트 5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 나오냐면 20 곱하기 루트 5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루트가 대략 2점 얼마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시험 문제라고 하면 루트 값의 근사치를 줄 건데요.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경우는 지금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루트의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제 계산기를 쓰게 되면 루트5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보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루트5의 근사치를 제가 대략적으로 뭐 2.2, 1 얼마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고 이대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책을 넘어가고요. 이제는 다음 장은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울 거냐면 도형의 표현을 배울 거예요. 자, 도형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도형을 표현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입체인 도형을 평면화 시켰을 때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입체를 평면화 시킬 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가 도형의 표현 단원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이 겨냥도 얘기예요. 겨냥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데 원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이에요. 잘 안다는 건 아까 말했던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는 건데, 이 핵심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뭐로 표현한다. 겨냥도에서는 점선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우리 눈에는 이런 그림처럼 뿐이 안 보이지만 뒷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해서 실제로 이 도형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임을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보여있는 그림만 딱 그렸을 때는 이 뒷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육면체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직육면체인지, 아니면 도형 자체가 이렇게 뒤에가 파여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꺾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있다. 도형을 D의 면까지를 생각하게 됨으로써 입체 도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겨냥도 부분은
이미 중학교 때나 여러 우리가 전개도 배움으로써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다면체 부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쓴다.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사각뿔이고 삼각기둥이고 정팔면체 그림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예전 3학년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 부분을 할 때는 도형을 잘 그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체를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도까지는 잘하지만 실제로 정팔면체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 입체 부분, 뒷부분을 실제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하 파트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면체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잘 그린다는 것이 겨냥도를 잘 그려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하를 잘하기 위해서는 도형 자체를 많이 만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도형을 많이 어렸을 때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네오픽스나 그 교구들 있죠. 교구들을 활용해서 다면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쌤이 만약에 이제 이쪽 단원을 여러분들이 개학해서 오시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교구들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까 말한 네오픽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면체를 직접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때 가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겨냥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겨냥도를 딱 정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뒷면을 점선으로 냈으니까 이게 가장 정사면체에서 많이 그려진 겨냥도거든요.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실선이 하나도 없죠. 그 말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사면체 위에, 꼭지를 기준으로 위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 요 그림도 어떤 게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 뒷면에 점선을 놨다는 얘기는 뒤쪽 부분이 잘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쌤, 잠깐, 요거는 어디서 본 거일 것 같아, 얘들아? 밑에서 본 것 같지 않아? 이게 좀 안 보여야 되는 점선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밑에서 봤다는 얘기고, 여기는 옆에 사이드에서 본 거고, 여기는 위에서 본 거죠. 그럼 약간 느낌이 오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점선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점선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즉 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겨냥도의 그림도 달라진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 여기까지 와야 돼요. 시선을 어디로 두는 것이 다면체를, 정사면체든 어떤 다면체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냐, 이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시선이 어디로 갈수록 도형의 모양을 잘 알기 쉽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잘하는 것이, 요런 걸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기하 과목의 이해도도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시선을 잘 두는 게 핵심이에요. 다면체에서는 시선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뭐라 그러냐면 사각뿔대죠. 사각뿔대는 예를 들어서 사각뿔대 겨냥도 완성해라.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고 위에도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여기서는 좀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안 보일 거니까 점선을 걸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겨냥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개도 부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